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100세인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젊은 몸과 뇌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80대에도 40대의 몸과 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슈퍼에이저라고 부르는데요. 슈퍼에이저는 기능 퇴화를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 신체 기능도 더 뛰어납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며 꾸준히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늙지 않는 몸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80대에도 40대의 젊은 몸과 뇌로 사는 사람들, 슈퍼에이저입니다. 이 책은 노화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만 가득 채워진 책인데요. 세계적 권위의 노화 연구와 논문만을 근거로 했으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검증을 거쳤습니다. 또한 노화에 관한 학계의 여러 가설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그 과정을 풍부한 시각적 자료와 함께 공개하며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화를 막고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실천법들만 골라 제시하고 있는데요. 식단, 운동, 습관, 마음건강관리법까지 80대에도 40대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80대에) (40대의) 뇌와 몸으로 사는 법. 80세가 돼도 40세의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들을 슈퍼에이저라고 한다. 인구 10명 중 1명의 비율로 나온다. 이들은 마치 치매의 침투를 막는 방어막을 뇌에 두른 듯하다. 뇌 기능 퇴화를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도 더 뛰어나다. 뇌는 치매에 걸릴 것 같은 상태로 쪼그라들었는데 뚜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뇌 영상을 찍으면 분명 이상 현상이 발견되는데 증상이 안 나타난다. 이들 역시 치매에 강한 저항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치매 연구자들은 이런 치매 방어 효과를 인지 예비능 덕분이라고 말한다. 인지 예비능은 뇌에 나타나는 병적 변화를 더 잘 견디고 기능을 유지하게 해주는 뇌의 예비적인 능력을 일컫는다. 마치 뇌에 커다란 인지 능력의 저수지가 있어서 치매라는 가뭄이 들지 않도록 용수를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과 비슷하다. 국내에도 해외에도 고령인데 정신이 또렷하고 외부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이 있다. 그중 한 명의 사례가 카르멘 델로 레피체라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최고령 슈퍼모델이다. 그녀는 1931년 6월 3일생으로 2024년 6월 기준 만 93세다. 2023년 4월 92세의 나이에도 화보 촬영을 한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아있다. 90대의 슈퍼모델이 가능한 건 신체적으로도 준비가 돼서겠지만 뇌가 건강하니까 가능한 일이다. 몸의 운동 능력은 근육뿐만 아니라 뇌를 중심으로 하는 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 뇌가 망가졌는데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카르멘 델로 레피체도 전형적인 슈퍼에이저로 보인다. 뇌만 젊은 게 아니고 신체도 더 젊고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산다. 뇌가 건강하다는 건 인지 능력이 유지되는 것뿐 아니라 인생의 행복감과도 큰 연관성이 있다. 슈퍼에이저의 뇌를 일반인과 비교하면 알츠하이머병을 불러일으키는
뇌의 노폐물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같은 단백질이 찌꺼기를 이루거나 엉키면서 뇌엔 병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슈퍼에이저의 뇌는 이런 노폐물의 흔적 없이 마치 청소가 된 것처럼 보인다. 슈퍼에이저의 뇌에선 사고, 의사결정, 기억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50대, 60대보다 훨씬 두껍게 유지되고 더 느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에서는 슈퍼에이저가 알츠하이머병 위험 유전자인 아포이2포의 비율이 일반 노인과 거의 동일했다. IQ 역시 큰 차이가 없었다. 유전자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슈퍼에이저의 뇌를 검사해보면 알츠하이머병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뇌 영역 중 하나인 내후두피질에서 더 크고 건강한 세포가 발견된다. 또 슈퍼에이저의 뇌에는 뇌 전체를 가로지르며 빠른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한 유형의 뇌세포 폰 이코노모 뉴런이 더 많이 존재했다. 무엇이 치매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고 슈퍼에이저의 뇌를 젊은 시절처럼 유지하게 해줬을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1980년대로 돌아가 보자. 1980년대 신경학자들은 치매 환자들을 연구하다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치매에 덜 걸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직업을 살펴보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직군보다 치매에 덜 걸렸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치매에 덜 걸렸다는 말이다. 이는 왠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당시 일부 학자들은 교육 수준이 치매에 주는 영향이 과대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매 검사를 할 때 교육 수준을 보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실제로 교육 수준이 치매와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후속 연구에서 사실로 입증됐다. 교육기간 8년 미만인 사람은 그 이상인 사람에 비해서 비숙련 노동자는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2배 높다. 실제로 낮은 교육 수준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 12가지 중 하나로 포함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 발병률이 높은 이유를 교육 수준 차이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이상한 현상이 또 하나 관찰된다. 분명히 뇌 MRI를 찍어보면 치매가 걸려야 마땅한 노인들이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것이다. 뇌에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찌꺼기가 잔뜩 껴있는데 그들의 정신은 너무나 또렷했다. 뇌의 부피도 더 컸고 신경세포도 더 많았다. 이런 이상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인지예비능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병리가 뇌에 생겼는데도 치매가 걸리지 않은 사람 모두 인지예비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했다는 것이다. 뇌의 어떤 예비적인 능력이 치매의 발병을 막아주었다는 것이다. 뇌의 병리가 점점 쌓여서 상당히 진행됐더라도 인지 예비능이 높으면 여전히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인지 예비능이 낮으면 벌써 치매가 시작되고도 남았다는 말이다. 다만 이들 역시 치매가 일단 시작되고 나면 더 가파르게 증상이 악화되는 단점이 있긴 하다. 하지만 치매를 한참은 미룰 수 있기에 인지 예비능을 키울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연장할 수 있다. 치매 병증의 깊이가 비슷한 사람의 뇌를 찍어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된다. 치매의 정도가 비슷한 사람 중 학력이 높은 사람의 뇌가 훨씬 많은 병리를 보인다. 단백질 찌꺼기도 더 많고 뇌도 더 쪼그라들어 있다. 인지 예비능이 뇌가 병에 들어도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 훨씬 잘 막아준다는 말이다.
1990년대까지 학자들은 인지 예비능이 큰 건 학력이 높거나 뇌의 부피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력과 뇌의 부피는 성인 이후 늘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요소다. 아쉽게도 타고난 게 전부라는 결론에 이르기 쉽다. 하지만 이후 연구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인지 예비능을 키워준다는 게 차츰 밝혀졌다. 중요한 건 이 인지 예비능을 높이는 활동들이 슈퍼에이저의 특징과도 거의 일치했다는 점이다. 인지 예비능을 높이는 활동은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는 말이다. 인지 예비능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 우리는 유전자의 덫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고령인데 중년인 것처럼 우수한 기억력을 가지신 분을 슈퍼에이저라고 한다. 이분들 뇌 영상을 찍어보면 심지어 40대에 비해서도 뇌세포들의 크기가 더 커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들의 생활 습관엔 뚜렷한 특징 3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다양하고 새로운 일을 많이 시도하는 습관이 있다. 악기나 외국어를 배운다든가 뇌를 자극하는 많은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신체 활동량이 그냥 일반 노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사회 활동이다. 친구나 친척을 만난다든지 여러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나를 지지해주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슈퍼에이저처럼 뇌를 튼튼하게 한다는 결과들이 있다. 독서, 여행을 하든 음악을 듣든 뭐든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치매는 멀어진다. 정말 뭐든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뜨개질이나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 감상, 기타 연주, 새로운 장소 산책이나 여행, 친구나 친척 방문, 새로운 운동 배우기, 영화관이나 식당 나들이, 스포츠 경기 관람, 잡지나 신문 또는 책 읽기,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지역사회 봉사활동, 카드놀이나 게임, 클럽이나 센터 방문, 수업 참여, 교회나 절 방문 등 정말 뭐든 좋고 다양할수록 더 좋다. 이런 여가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상 하던 것보다는 안 하던 것, 새로운 경험을 할수록 뇌에 좋은 자극이 많이 간다. 뇌는 조금 게으른 면도 있다. 늘 하던 일들, 익숙해진 것들을 할 때엔 뇌에서 신호를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해보지 않은 활동들을 추천한다. 내가 일반적으로 외래에 오시는 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하는 활동은 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날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리해서 저녁에 일기를 쓰면 기억력 네트워크, 언어적 기능, 정보를 정리하는 뇌 부위인 전두엽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유산소 운동은 사실상 최고의 치매 예방법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이란 동물은 오래 달리기 위해 진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기 위해 달려야만 했던 존재인 만큼 숨이 차는 정도의 활동은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어울리며 정서적인 든든한 지원군을 두는 것과 함께 본인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슈퍼에이저 64명의 공통점 11가지. 2023년 8월 슈퍼에이저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스페인에서 있었다. 64명의 슈퍼에이저와 55명의 일반 노인을 비교했다. 슈퍼에이저는 50대보다 인지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뇌 영상을 찍어보니 사고 기능을 맞는 회백질도 더 많았고
대뇌 피질도 더 두꺼웠다. 사실 타고난 유전자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 슈퍼에이저나 일반 노인이나 치매 위험 유전자를 가진 비율도 비슷했고 IQ도 비슷했다. 교육 정도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연구팀은 두 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 11가지 특성을 정리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하나하나 보자. 우선 신체 활동 점수가 우수했고 불안감과 우울감이 낮았다. 일상생활의 일들을 더 잘 수행했고 읽기 점수가 높았다. 또한 중년 시기에 더 활발한 활동을 했다. 반응 속도가 빨랐고 충분히 잤다. 음악을 학습한 적이 있었고 혈당 장애가 적었다. 여기서도 다양한 경험, 신체 활동,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자신의 늙어감,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볼수록 건강은 극도로 나빠진다. 마음의 상태가 신체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늙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수명이 7.6년 짧다는 추적 관찰 연구 결과도 있다. 치매 발병률도 높인다. 나이 드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이 2배 더 높아진다. 놀라운 건 치매 위험 유전자인 아포E4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나이 드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선 치매 발병률이 보통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즉, 늙어가는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치매는 성큼 다가선다. 그리고 최근 들어 치매를 막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게 수면이다. 위의 연구에서 집어낸 치매 예방 요인 11가지 중에도 수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최근 연구들에서 치매와 수면의 연관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졌다. 잘 자는 것은 뇌 네트워크도 튼튼하게 해주고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수면 중에 씻겨 나가게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수면을 잘 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인지 예비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정리하자면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건 인지 예비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활발히 움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인지 예비능을 높여 치매를 막아준다. 그리고 또 하나, 수면의 양과 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 쉽게 잠들기 힘들어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기억력 3배 늘려주는 뇌청소 수면법. 요즘 세계 최고 스포츠 선수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독특한 소품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세계 최고 공격수인 엘링 홀란도 그 소품을 즐겨 사용하는 이 중 한 명이다. 그 소품은 렌즈에 오렌지빛이 도는 안경이다. 시력을 보정하는 게 아니라 블루 라이트를 차단해준다. 많은 스포츠 선수가 해질녘이 되면 이 안경을 콧잔등에 걸친다. 이들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기 시작한 건 수면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실내 조명이나 전자기기의 빛이 잠드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은 스포츠 경기력뿐만 아니라 치매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현재로서는 치매 유발 요인 12가지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면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1순위 후보다. 잠이란 건 누워서 이내 빠지면 일어날 때까지 한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수면도 여러 단계로 나뉜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건 렘 수면이다. 렘 수면은 말 그대로 눈동자가 재빨리 움직이는 잠의 상태를 말한다.
렘 수면에선 뇌파가 깨어 있을 때와 비슷하다. 그래서 생생한 꿈을 꾸게 된다. 또 감정을 처리하고 기억을 형성한다. 렘 수면에선 특정한 뇌세포가 척수의 몸을 마비시키라는 신호를 전달한다. 그래서 안구와 귀의 일부 근육을 제외한 온몸의 수의근이 동작하지 않는다. 아무리 격렬한 꿈을 꿔도 몸을 움직이거나 다치지 않는 이유다. 만약 렘수면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질병이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 최근 들어 치매 연구자들은 서파수면이라고 불리는 수면 단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파수면은 말 그대로 슬로우 웨이브, 뇌파가 심하게 느려지는 단계를 말한다. 렘 수면과 달리 뇌파도 축 늘어진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아주 깊은 잠에 빠진다. 이때 뇌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수구가 열려 오폐수가 쏟아지듯 뇌 노폐물이 뇌 척수핵의 흐름을 타고 밖으로 콸콸 배출된다.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찌꺼기가 씻겨나간다. 잠을 절반으로 나눈다면 서파수면은 전반전에 주로 일어난다. 이때 깊은 잠을 어떻게 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치매를 유발하는 노폐물이 씻겨나가는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이다. 잠에는 사이클이 있다. 한 사이클은 4단계로 구성되며 약 70에서 90분 정도 지속된다. 하룻밤 잠을 자면 사이클이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된다. 사이클 4단계 중 초기 3단계까지를 비렘 수면이라고 한다. 렘 수면과 구분 짓기 위한 용어다. 1단계에선 잠에 빠질 듯 말 듯한 상태다. 뇌파는 깨어났을 때와 비슷한 알파파를 보이지만 점차 진폭이 줄어든다. 동시에 여러 주파수의 뇌파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보통 1분에서 7분간 지속된다. 2단계에서 조금 더 깊이 잠속으로 빠져들며 뇌파는 세타파로 변주된다. 이상한 뇌파가 감지된다. 뇌파가 갑자기 큰 진폭을 보이며 높게 솟구쳤다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실을 잡는 도구처럼 좁은 진폭의 뇌파가 갑자기 흔들리듯 나타나기도 한다. 10에서 25분 지속되며 깊은 잠으로 빠지기 전의 단계다. 3단계가 서파 수면이다. 죽은 듯이 잠을 자며 뇌파가 아주 느려진다. 근육도 축 늘어져 세상과 아주 멀어진다. 20에서 40분 지속된다. 마지막 4단계가 렘 수면이다. 몸이 마비되고 선명한 꿈을 꾼다. 지속시간은 사람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10분도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1시간을 넘기는 사람도 있다. 4단계 중 치매 연구자들은 서파 수면에 특히 관심이 많다. 뇌파는 잔잔히 물결치지만 뇌는 독성 노폐물을 바쁘게 씻어내고 있다. 이 서파 수면은 하룻밤 5번 정도의 사이클 중 앞쪽 사이클에서 특히 많이 찾아온다. 2019년 미국 국립보건원은 서파 수면 단계에서 뇌세포가 일제히 진동하면서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현상을 관찰했다. 연구팀은 13명의 성인이 잠자는 동안 뇌파를 측정하고 MRI로 뇌 영상을 찍었다. 이와 동시에 뇌 척수액의 흐름도 측정했다. 서파 수면 때 뇌 척수액이 20초 간격으로 격렬히 흐르면서 노폐물을 폭풍처럼 제거하고 있었다. 서파 수면 단계에선 낮 동안의 기억이 재생되고 동시에 뇌가 깨끗이 청소된다. 2013년 미국 로체스터대는 뇌가 평소보다 10배에서 20배 많은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래서 서파 수면을 야간 파워 클렌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뇌의 척수액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걸 글림패틱 시스템이라고 한다.
별 모양으로 생긴 뇌세포가 혈관 주변의 채널로 단백질과 대사 과정에서 생긴 여러 찌꺼기를 효율적으로 흘려보내 제거한다. 그저 노폐물만 깡그리 청소하는 게 아니다. 포도당과 지질,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 같은 이로운 것들을 뇌에 적절히 분배해 주기도 한다. 놀라운 점은 글림팩틱 시스템은 우리가 깨어있는 활동 시간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딱 잠에 들었을 때에만 분주히 활동한다. 따라서 우리 뇌에 쌓이는 알츠하이머병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노폐물도 잠을 자는 시간에만 대부분 제거된다는 말이다.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멀쩡한 다른 뇌세포를 먹어치우기도 한다. 수면이 부족한 쥐 실험에서 뇌를 관찰했더니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뇌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됐다. 원래 이 뇌세포는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선량한 녀석이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자 몹시 흥분해 온전한 신경세포를 잡아먹어버렸다. 수면 부족이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건 이제 거의 명백해 보인다. 여러 연구에서 치매는 수면 부족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서파 수면이 약간만 줄어도 치매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프레이밍햄 심장연구소와 하버드대 등의 2023년 공동 연구에 의하면 서파 수면이 매년 1%씩만 감소해도 치매 위험은 27%가 증가했다. 문제는 치매가 시작되고 나면 불면증이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잠을 못 자면 뇌의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기 힘들어진다. 독성 단백질이 점점 단단히 뭉치면서 찌꺼기를 형성하고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 그러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수면을 더욱 방해한다. 수면 부족이 만드는 악순환이다. 따라서 치매의 전조를 일으키기 전에 불면증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귀와 눈을 보호하라. 여기 치매의 항아리가 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면 치매에 걸린다고 하자.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 이 항아리가 채워진다. 이 항아리를 채우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과학이 밝혀놓은 요인은 총 12가지가 있다. 그중 단연 이 항아리를 가장 많이 채우는 건 뭘까? 흡연도 음주도 고혈압도 아닌 청력 손실, 다시 말해 난청이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무려 치매 위험이 94% 증가한다. 2배로 뛴다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가는 귀가 먹으면 치매가 확 다가온다. 그런데 난청인 사람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귀가 약간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난청의 정도에 따른 치매 위험은 어떨까? 20dB까지는 치매 위험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 지점을 통과하자마자 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20dB부터 10dB 안 좋아질 때마다 치매 위험이 30% 증가한다. 60dB를 못 들을 수준에 이르면 치매 위험은 대략 4배나 높아진다. 80dB에선 6배, 100dB에선 거의 8배로 뛴다. 보통 양쪽 귀가 60dB의 소리를 못 들으면 청각장애로 판정된다. 이 사실을 거꾸로 적용해보면 난청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할수록 치매 위험을 팍팍 낮출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20dB는 어느 정도의 소리일까? 데시벨 표를 보면 속삭이는 말소리가 20에서 30dB 정도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치매 위험군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나 방 문 닫는 소리가 안 들리면 상황은 꽤 심각해진다. 바깥에서도 소음이 안 들리면 아주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게다가 난청은 아주 흔한 병이다. 미국 18세 이상 성인 중 15%가 듣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65세 이상 30%가 난청으로 추정된다. 어이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다. 그런데 혹시 주변에 나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난청은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병 중 하나다. 질병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난청 환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에 따르면 증상이 생긴 시점부터 병원 방문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10년이라고 한다. 그 시간이면 증상은 더 악화됐을 것이다. 난청이란 노안처럼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찾아오는 현상이다. 피할 수 없고 막을 도리도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과학이 발전했어도 난청을 막을 방법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당할 수는 없다. 과학자들이 이미 방법을 다 찾아놨다. 난청 자가진단 리스트가 있다. 미국 국립난청연구소에서 만든 자가진단 리스트는 기본적으론 둘이 대화할 땐 괜찮은데 여럿이 얘기하거나 밖에서 배경 소음이 있을 때 대화가 힘들다면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나 여자 목소리처럼 높은 음색이 듣기 힘들어도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 귀는 높은 주파수를 듣는 능력부터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자기 진단은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난청은 앞서 썼다시피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 1순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상을 파악해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치매 위험을 극도로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 말이다. 우선 귀가 안 들리는 게 왜 치매 위험을 확 높일까? 청력에 문제가 생긴 사람의 뇌를 찍은 영상을 보면 더 잘 못 들을수록 뇌의 부피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10데시벨이 안 들릴 때마다 부피 감소가 급격해진다.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측두엽은 말할 것도 없고 해마까지 엄청나게 줄어든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다. 귀가 안 좋은 것은 이런 능력에까지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생기고 우울증도 생긴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청력이 저하되면 사람을 만나 대화하기가 싫어지면서 삶이 더 위축된다. 아시다시피 인간관계의 폭과 깊이가 줄면 치매는 더 빨리 찾아온다. 귀가 안 들리는 게 뇌를 쪼그라들게 하는 건 청력을 잃으면 소리 정보를 처리하는 뇌세포가 일을 안 하게 돼서 그렇다. 소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리를 언어라는 단어로 바꿔보자. 사실 인간의 가장 고등적인 능력 중 하나인 언어가 소리를 바탕으로 한다. 뇌의 기능들은 또한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곳의 기능이 망가지면 다른 곳의 자원을 받아서 이를 메운다. 청력이 약해지면 뇌는 약해진 소리 정보를 더 잘 처리하려고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자원을 끌어쓰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인지나 기억에 배당된 자원이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그러면 자원이 부족한 곳은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 2017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은 청각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뇌 영상을 찍는 실험을 했다. 이들이 찍은 뇌 사진에서는 청각 정보 처리에 쓰이지 않는 뇌의 영역이
눈에 띄게 활성화됐다. 뇌의 이곳저곳에서 자원을 끌어다 썼다는 말이다. 이런 과정은 정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일어난다. 하지만 뇌의 구조가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뇌가 적응할 시간이 충분한 게 문제다. 청각이 나빠져도 여기에 적응해버린 뇌는 별 문제가 아닌 걸로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청력 손실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청각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에도 청력 테스트가 거의 포함된다. 온라인 청력 테스트도 있고 아이폰에선 영어로 된 청력 테스트 앱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일 확실한 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다. 청력 손실을 막으려면, 그리고 청력 손실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청력 손실을 일상에서 막는 방법은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피하는 것이다. 이 정도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된다. 믹서기, 진공청소기, 드라이기 같은 게 70데시벨을 넘는 소리다. 비행기 실내의 소음도 보통 70데시벨을 넘으므로 비행할 때엔 귀마개를 착용하거나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용하는 게 권장된다. 70데시벨이란 소음 크기는 속삭이는 소리인 30데시벨보다 40데시벨 큰 소리라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데시벨이라는 단위에서 10 차이는 10배 차이다. 따라서 70데시벨은 30데시벨에 비해 1만 배의 큰 소리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볼 때도 이어폰 소리를 상당히 줄이는 게 좋다. 스마트폰 기종별로 다르지만 보통 최대 허용 볼륨은 90에서 110데시벨이다. 최대로 키워놓고 들으면 몇 분 내에 청력 손상이 시작될 수 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있을 때 옆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너무 큰 소리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청력 손실을 막는 건 상당히 힘들다. 일단 난청으로 판명되면 보청기를 고려하는 게 좋다. 사실 현재로서는 보청기가 난청으로 인한 치매를 막는 거의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이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도 보청기를 끼면 인지저하가 안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청력 손실과 치매 위험 데이터는 보청기를 끼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혹시 10년 전쯤 보청기를 써보고 아주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10년 전 스마트폰을 써보고 다시는 안 쓰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요즘은 귀걸이형도 있지만 귀에 쏙 들어가는 형태의 제품도 있다. 이어버드 형태의 제품도 있다. 물론 처음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소리를 잘 못 듣는 뇌는 이미 적응했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면 뇌가 문화 충격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다. 깜깜한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갑자기 안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 그 정도 어려움만 극복하면 치매를 막거나 훨씬 뒤로 미룰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은 인공 와우 수술이다. 이 역시 필요하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 눈 나쁘면 치매 위험. 단순히 눈이 나쁜 것도 치매 위험을 높인다. 2020년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서 시력이 낮을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했다. 0.5보다 낮으면 2.14배, 0.2 이하면 무려 5.66배 높아졌다. 국내 연구에선 시력이 1.0보다 낮아도 치매 위험이 44%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시각장애라고 하면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시각장애의 의학적 정의는 좀 다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시력 0.33부터 가벼운 시각장애로 분류한다. 시력이 나쁠수록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건 과학적 연구에서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 하지만 이는 모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잰 교정 시력이다. 맨눈이 안 좋더라도 안경을 잘 맞춰서 시력을 1.0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안과 질환이 있다면 당연히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 2023년 BMJ 안과학에 실린 연구에선 노인성 황반변성이 26%, 백내장이 11%, 당뇨 관련 안질환은 61% 치매 위험을 높였다. 하지만 빨리 치료받고 수술받은 사람은 그 위험을 크게 낮췄다. 65세 이상 백내장 환자를 예로 들면 수술을 받고 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진단을 받을 확률이 29% 낮아졌다.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모두 뽀얗게 보이는 시각장애다. 뇌 안에 아말로이드 베타가 쌓이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 그런데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물질이 망막에 쌓이면 그게 시력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각과 치매가 밀접한 데엔 이유가 있다. 뇌는 시각 정보가 잘 들어와야 제대로 작동한다. 눈을 뜬 채 멍하니 있다고 해도 뇌의 시각 처리 영역에선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정보가 허술하면 뇌 기능이나 활동이 줄어든다. 그렇기에 치매 환자들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방식도 일반인과 다르다. 보통 사람들은 눈, 코, 입 순서로 사람의 얼굴을 스캔한다. 하지만 치매 환자들은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눈이 밝은 의사들은 한 번만 보고도 치매 환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눈이 나빠지면서 외출과 산책, 사람들과의 교류를 꺼리는 것도 문제다. 신체 활동과 사회 관계가 줄면 자연적으로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 치매로부터 눈을 지키는 법. 눈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매년 안과 검진을 성실히 받는 게 중요하다. 특히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수술이 필요하면 꼭 받는 게 치매를 막는 길이다. 안경을 낀다면 교정 시력 1.0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집안의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내부가 잘 안 보인다면 조금 밝게 하는 게 좋다. 안구 훈련도 도움이 된다. 사카드 훈련이라고 불리는 안구 운동을 처방하는 곳도 있다. 사카드 훈련은 눈을 수평으로 재빨리 움직여서 뇌 기능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2021년 중국 과학원의 메타 연구에 따르면 여러 실험에서 눈동자의 빠른 수평적 움직임이 회상적 기억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구 운동이 상당히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다. 안구 운동은 신경질환이나 감정과 연관된 정신질환에도 많이 활용된다. EMDR,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기법이라는 방법은 실제로 병원에서도 하고 있다. 펜을 하나 갖다 놓고 사람 앞에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눈동자를 따라가게 하는 기법이다. 계속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따라가면 옛날 기억을 회상한다거나 기억을 더 공고히 해준다. 수평적 사카드라는 방법을 사용해도 기존 저장돼 있던 장기 기억을 인출하는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